안녕하세요.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신입사원이나 1년차 또 2년차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좀 제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월 말, 이제 6월 초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신입사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설계사무소에서 취직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업무를 이제 해보니까 내가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하려고 설계사무소에 왔나? 업무가 참 재밌다. 아니면 힘들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런 사무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마음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 5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해서 설계사무소에 취업을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장의 괴리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룹에 들어가지만 사실 1년차 때 그만두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차 때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생각했었던, 하고 싶었던, 꿈꾸었던 그 일들이 현장에 오게 되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냥 그 직장에서 눌러 앉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보통 만나게 되는 1년차 징크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 근무를 했다면 대략 업무 파악과 그 회사의 조직 파악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왔던 이 일들을 앞으로 내가 3년, 5년, 10년 동안 일을 계속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신입사원 때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앞에 3년 후의 나의 모습, 5년 후의 나의 모습, 7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이 그 회사에 고스란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기 전에는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해서 설계사무소를 취업을 했는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내가 정말 내 꿈을 펼치고자 할 그러한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현실과의 괴리감을 과감하게 깨부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사실 전체적인 건축 설계, 현장에 와서 기획부터 준공할 때까지 그 전체적인 기획 설계에서 가장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 게 학교 일이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디자인 일, 창의적인 일, 고민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건축을 만들고 교수님과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기만의 작업을 만드는 일,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했다면 현장에 나와서는 자기만의 일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 가져온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신입사원한테 어떻게 디자인 일을 맡기겠습니까? 신입사원한테 어떻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겠습니까? 한 조직 내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신입사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괴리감을 더 깨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 때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일을 했었을 때에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위에 상사분들은 여러분을 하나하나씩 다 지켜보고 테스트하고 판단하고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 갔었을 때에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제가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배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학교는 학교고 실무는 실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 가서 처음부터 배우지, 회사 가서 가르쳐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학교입니까? 회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회사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급여를 주고 여러분이 노동력을 회사에서 활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회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하나하나씩 여러분을 가르친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를 가르쳐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취업에 나가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능력,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다 세팅해서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능력인데 이거를 학교는 학교니까 실무는 실무니까 이렇게 단순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가지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배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뛰어난 능력보다, 뛰어난 창의적인 능력보다, 디자인 능력보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터뷰할 때,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성격이 모나거나 화합이 안 된다거나, 정말 이 사람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화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잘 뽑지를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회사에서 잘 화합하고 성실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게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제가 조언 드리고자 한 얘기는요, 지각하지 말아라. 그 회사에 지각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각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상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분 지각하는지 10분 지각하는지 30분 지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은 자기보다 더 늦게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우습게 보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세와 위에 있는 상사가 가지고 있는 40대, 50대의 상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직장 경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계속 다니시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독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성실함, 지각하지 말아라. 어떠한 이유와 사유와 핑계가 있더라도 여러분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성실함을 보는 척도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항상 출근 시간 이전에 자리에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해 놓으신다면 성실함을 인정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를 상사한테 하나하나씩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사소한 거를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어렵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최소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최대한 내가 한번 찾아보고 해결해보고 노력해보고 그거를 판단한 다음에 위에 상사랑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건, 물론 실무는 실제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엄청난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무소에서는 직원이 법적인 해석을 잘못할 경우에 감점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인사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경우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조금 좀 심한 경우로 생각을 하는데요. 신입사원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만은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학교 다니듯이 책가방 들고 직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알아나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실수는 할 수 있죠. 그 실수를 2번, 3번, 4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능력자로 찍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라. 그 노력과 자세를 보여줘라. 태도를 보여줘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가급적이면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설계 작품, 이것을 단순한 회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회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일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
수행하는 이 프로젝트들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다. 이거는 내 작품이다. 이게 내가 이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에 갔었을 때에 이 작품은 내가 참여했었던 작품이고 내가 참여했었던 포트폴리오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그 프로젝트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일이라고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아니 직업은 직업이고 뭐 직장은 직장이고 뭐 이거는 회사 일이기 때문에 나는 뭐 받은 봉급만큼 일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나는 받은 만큼 일하겠다.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받은 만큼 일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조직에서는 인사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냐,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냐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에 직장 상사들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능력을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능동적인 자세. 내 일이다. 내 작품이다. 내 포트폴리오다. 정말 이것은 내가 학교에서 내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내가 진행을 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조직에서 여러분의 조직을 떠나서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여러분의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뭐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너 회사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평생 직장은 없고 그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이 많은 실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수많은 변수를 내가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를 대할 때 내 프로젝트이다, 내 포트폴리오다,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실무 경력을 쌓는다, 내 기술적인 전문적인 능력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일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다른 직장을 가게 되면 전 직장하고 똑같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이런 거구나. 실무에서 일하는 건 이런 거구나.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소장, 그 회사의 건축사, 그 회사의 대표 건축사의 마인드와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부딪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조직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5개월, 6개월 됐는데 이 직장에서 도저히 내가 가망이 없다. 소장이 정말 이상하다. 그런 사람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다른 직장을 옮기십시오. 그러나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힘들지만 일이 힘들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고 계속해서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면 참고 1년, 2년, 3년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차 때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이 대학에서 꿈꾸었던 일이 현업과 현격하게 차이 난다는 것을 냉철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냉철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건축의 이상, 건축의 생각, 여러분이 작품하고 싶은 그러한 건축의 프로젝트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러한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이 실무를 꾸준히 쌓으시고 여러분이 건축사를 따고 사무소를 오픈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그때부터 펼치시기 바랍니다. 30대 후반에 사무소를 오픈해서 70까지 하게 되면 거의 30년 넘게 40년 동안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이 과정을 못 버티고 이직을 하고 방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간의 훈련을 버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버텨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꿈꾸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 노력하셔서 잘 참고 잘 버티시고 실무적인 능력 많이 찾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